동대학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시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펠로우를 하셨고 지금 현재 고려대에서 교수 및 유방암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센터의 정승필입니다. 이렇게 정말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환우분들 이렇게 직접 뵌 게 다 전화로만 하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하고 다들 건강히 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주제는 유방 전 절제술 및 재건술입니다. 근데 방금 강의하신 김윤석 교수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유방 보존술, 유방 전 절제술은 양날의 칼 같은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치료의 역사와 전절제술 그리고 보건술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방암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파피루스에서도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파피루스는 당시에 의사가 쓴 책인데 한 유방암 관련해서 30건 정도를 적었는데 유방에 혹이 자라고 이 혹이 유방 전체에 퍼지면 치료할 수가 없다. 뭐 이 정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유방암에 대해 적어놨는데 인간의 체계 이상으로 불균형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데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체계 불균형을 교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대 의사인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세시대 때는 방법 없었죠. 그때는 아주 교회 권위가 셌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시기가 지나고 중세시대 말에 이제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마취약이 아직 없었습니다.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수술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질환인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습니다. 사람들 막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유능한 외과 의사는 얼마나 빨리 자르느냐예요. 그래서 숙달된 의사는 다리를 절단하는데 30초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아주 보면은 수술 기구가 지금의 목공 기기랑 똑같죠. 당시에는 이랬어요. 참. 혹시 뭔지 아실 것 같습니까? 이 동그란 것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유방암 수술 기구예요. 옛날에는 마취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잔혹했죠. 이런다고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지금처럼 초기에 유방암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방의 혹이 커진 거를 어떻게든 빨리 잘라내는 이런 식으로 수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행히 1800년대부터 마취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편하게 마취를 하는데 그래도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서 그냥 맨손으로 했어요. 칼로 자르고 맨손으로 하고 하다가 이제 1867년에 무균 수술이 도입됐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김유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디어 1800년대 말에 할스테드 박사님이 근대 유방 수술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피부를 포함해서 대흉근까지 같이 잘라내고 이 잘라낸 부위를 피부를 이식해서 덮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굉장히 너무 과한 치료 같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진단이 이럴 때 오시는 거예요. 암이 초기 유방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다 암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썩고 이런 상태에서 치료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수술도 좀 과하게 했고 그 결과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심했죠. 그러다가 아까 그 유방 보존술을 만드신
유방 보존소를 개발하신 똑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런 광범위 절제술 말고 단순 절제술을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범위 절제술은 대흉근도 같이 떼기 때문에 갈비뼈가 그대로 보이고 요새는 이렇게 대흉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양이 훨씬 괜찮습니다. 그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요. 그래서 5년, 10년간 생존율을 비교해 봤더니 이전의 광범위 수술과 이런 단순 절제술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대 유방 전 절제술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의 역사를 보면 광범위 절제술, 전절제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유방 보존술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다들 유방 보존하고 싶죠. 누가 이렇게 전절제를 하고 싶습니까? 유방 보존술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유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림을 좀 몇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이 크면 이게 암입니다. 이 암을 떼가지고 남아있는 유방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양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전절제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광범위 미세석회하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건데 암의 크기가 작아도 여러 개가 있으면 또 유방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유방에 암이 2개가 생기면 2개 혹은 3개가 생기면 서로 다른 유방암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럴 확률이 있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똑같은 유방암이 이렇게 건너갔다고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른 유방암이 우연히 이렇게 생겼을 확률보다.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따로따로 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떼면 안 되고 요 연결된 요 통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통으로 떼야 돼요. 유방에 암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래서 다행히 한쪽에만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같이 떼면 되는데 서로 다른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통으로 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방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과 똑같고 이제 유방 전 절제술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이제 유방을 떼면 되죠. 유방의 모든 조직을 떼면 되는데 유방의 범위가 쇄골부터 쇄골, 유방 밑주름, 그리고 안쪽으로는 흉골, 바깥쪽으로는 활배근까지 있는 범위를 떼면 됩니다. 표준 절개선은 이렇게 가로로 떼는 건데 암을 포함해서 떼야 되기 때문에 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방 김유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층은 냅두고 유방 조직만 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하고 이렇게 유방 조직만 떼내고 덮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 이렇게 그 경계면이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떼면 되고 다시 덮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속상하죠. 아무리 깨끗하게 잘 됐고 이쁘다 그래도 유방 전 절제를 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유방 복원술이란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없는 걸 복원을 한 거고 아니면 수술할 때 동시에 재건술을 하기도 해요. 다들 한의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재건술은 2015년에 건보에서 50% 지원을 받게 됐고 이것에는 환우분들이 큰 역할을 했죠. 이렇게 비 오는 날 1인 시위하고 환우분들이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 정책에도 막 관여하셔가지고 환우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학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다행히 지금 50% 정도는 보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우회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에게는 그 반대쪽 암이 없는 반대쪽도 같이 50% 보험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술 재건하는 시기에 따라 이제 동시 재건을 하는 경우인데 요새는 웬만하면 동시 재건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동시 재건을 한 건데 이쪽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이 모양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 크기나 뭐 모양 때문에 이 모양대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양을 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동시에 복원을 하는 겁니다. 전절제가 이제 유두와 피부를 좀 많이 떼가지고 유방 조직을 떼는 거라면은 유두 보존 유방술은 절개선은 뭐 상태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절개선을 넣어서 피부와 유두를 살리고 속만 긁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유두 쪽에 암 있는 경우에는 유두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떼는데 전절제에 비해 이제 피부를 많이 남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보형물을 넣든지 아니면은 자기 살을 이용해서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 방법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절제, 유두 보전. 이번에는 이분은 유두 쪽에 암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술을 하고 피부를 살린 피부 보전 유방 절제술입니다. 다 재건술하고 싶죠. 재건술하고 싶고 또 웬만하면 자기 유두를 살리고 싶죠.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암이 심한 경우에요. 염증성 유방암이라서 피부까지 암이 퍼져 있거나 아니면은 병기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병기가 높으면. 근데 이제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재발을 더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수술을 하든지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 힘들게 복원을 했는데 거기서 재발하게 되면 뭐 그거 다시 떼고 뭐 하고 이러면 좀 여러 가지로 속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서 이제 재발이나 다 안전하다 생각되면 이제 그때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두도 살리면 좋겠지만 뭐 유두 쪽에 암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유두 살리겠다고 암을 두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두를 포함해서 같이 절제하고 추후에 또 유두를 만들면 됩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났는데 재발이나 전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난 후 그 다음에 복원하는 것을 이제 지연 복원술이라고 합니다. 이 유방암 수술 방법은 엄청 많아요. 유방 보존술, 또 뭐 전절제술, 전절제도 또 뭐 단순 절제, 아니면 유두 보존, 피부 보존. 복원하는 방법도 즉시 할 수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보형물을 이용하거나 하여튼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 환자의 상태, 또 질병의 정도, 또 환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유방 보존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전제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복원을 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복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미용을 우선에 환우분들이나 담당 의사나 미용에 관해서 굉장히 충분히 심혈을 기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제우선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 후에 미용을 고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우분들과 그 담당 선생님이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환우 자문의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종종 들어가 보면 우리 환우분들 이러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요리도 줌으로 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셔도 잘 되나 봐요. 요리도 줌으로 하는 게. 네. 이거 뭐 난타도 하시고 줌으로 환우분들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죠. 뭐 지금 이렇게 아주 소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박 회장이 오셔서 듣기도 하시는데요. 뭐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참고 버티시면 저희 좋은 날 오면 다시 놀러 가야죠. 꽃 보러. 그때까지 환우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